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아산시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공명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최근 오세훈 후보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풍기역 신설을 적극 찬성합니다. 또 그 필요성에 동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며 향후 차질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오세훈 후보 개인이 아산시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신 부인의 토지가 포함되도록 하여 향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안겨줄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사익 추구 의혹과 이해 충돌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 후보가 직접 시민들께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사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무엇이 두려운지 온갖 부동산 의혹에 대하여 한마디 해명도 없이 앞에서는 입으로만 공명선거를 외치고 뒤에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식으로 마치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매도하고 부채 정치인이라고 비방하며 고발하는 등 협박으로 일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하여 알 권리를 위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오세훈 후보 관련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것인 만큼 오 후보 측의 터무니없는 무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공명선거를 해치고 시민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구태정치를 끝내기 위해 오세훈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제 경찰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자신의 시장 임기 중에 행정 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셀프 개발 의혹과 비난이 빚어지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전 전임 시장인 강희복 시장 재임 당시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최근 보도에서 나왔듯이 강희복 전 시장 측은 재임 당시 현재의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구역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 시 발표한 아산시 공식 문서인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실적에도 최초 추진 시기가 2017년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는 무엇이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인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저는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 측의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어제 경찰과 아산 선관위에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기역 지구를 공공주도 개발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었다면 사업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임야 등을 무리하게 구역계에 포함시켜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강유역 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제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야 등을 포함하여 부동의 의견을 받게 되면 사업 기간 등이 늦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산시가 금강유역 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을 받게 될 줄 모르고 추진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부동의 의견을 받게 될 상황을 미리 알면서도 추진했다면 그것은 오 후보 부인 소유 토지를 억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산 지역의 언론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언론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시민들이 제보와 자체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여러 차례 성명서와 보도 자료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12년 민주당 시정 운영의 결과로 축적된 지극히 편향된 언론 환경에서 초래된 것은 아닌지 높았음이 듭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역 언론께서 좀 더 깊은 관심과 함께 공정한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6일 남았습니다. 부인의 땅을 개발구역에 포함시켜 향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할 쉘프 개발을 추진해온 오세훈 후보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오 후보와 오 후보 부인이 각각 원룸 1개동씩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운영했던 경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바꿨습니다. 아산시도 온갖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후보를 심판하여 12년 민주당 아산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저는 5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며 시민의 고충과 현안을 해결하고 아산 발전을 위한 미래를 설계해 왔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며 지난 12년 민당 시정을 끝내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 박경기가 12년 만의 새로운 아산시장이 되어 아산 발전을 위한 섬세하고 담대한 계획으로 완전히 새로운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5월 27일, 28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시고 6월 1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12년 아산시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의혹 제기가요, 선거 막바지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은 네거티브를 위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혹 제기를 늦게 하시는 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 의혹 제기를 하려면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설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산시의 풍문만 돌았지 그걸 입증해 줄 분이 없었습니다. 또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 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앞서갔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정보 제공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제 지지율이 오르고 이제 아산 시정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시민들이 제보가 들어오게 됐고 결정적으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자료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전후 관계의 여러 상황 판단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주승민 유정기자입니다. 이 별청 자리에서도 우리 후보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좀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풍기 모종지구,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모종 풍기지구라고 해서 한꺼번에 했다가 2018년이고 2019년도에도 써있지만 이게 모종 세트라고 풍기지구라고 나눴을 때 용역 수립을 했거든요. 사실 그걸 지금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저쪽에서 고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대 후보 여성시장 쪽에 고발하기 전에 뭐 사전 뭐 반박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그 없이 보도자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냥 고발했구나 이걸 아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정말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 또는 사과라는 것을 아마 캠프 측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파악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성명서를 준비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의를 선관위에 했고 또 질의하고 또 저희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을 할 것을 대비한 그런 아주 면밀한 성명서 작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제시했을 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발에 이른 것은 정치적 선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저를 무고한 것이 됩니다. 무고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시장에 당선된다면 모든 부분을 아량으로 품을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나 치졸한 그런 선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고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전혀 어떤 얘기를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일절 어떠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반박을 하면서 본질을 전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또는 본질을 내면하고 있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반박문에서 이쪽에서는 제가 마치 이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풍기역 신설은 이명수 의원님이나 저나 아산 갑을 당협에서 늘 주장했던 것들이고 역세권 개발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겁니다. 다만 역세권 개발은 보통 1, 2만 평 내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풍기역 주변 개발을 확대해서 개발함에 있어서 지나친 확대로 의혹을 사게 된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단초를 줬던 게 바로 부인의 땅이 한 구석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장은 정말 이해충돌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시정에 도시개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한치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또 저를 비방하면서 하는 논리는 예전에 오래전에 산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토지 매입을 한 것을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개개인이 자기 재산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 후보가 샀든 오 시장이 샀든 산 것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농사를 짓기 위해 샀다고 하는데 그 농사를 제대로 법에 따라 졌는지 농지법 위반 혐의는 아마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농지 구매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개발 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호도해서 저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안겨주게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당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 700만 원으로 산정해서 수십억으로 40여억 원으로 추정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추정한 것은 지금 모종지구 일부 풍기 지역이 환지된 곳의 경우 6, 700만 원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에 추정해 보아도 40여억 원이라는 시세차익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지 지금 현재 미개발된 이쪽 풍기역 지구에 미개발된 곳에 현 시가를 150만 원을 600, 700만 원으로 다 산정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교묘하게 제가 150만 원짜리를 600, 700만 원으로 추정해서 수십억 차익을 얻게 됐다라고 허위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성명서 낸 거 보시면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정확히 지금 환지된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모종지구가 이제 모종지구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풍기지구가 새롭게 개발되고 나면 실제 환지가 되고 났을 때는 저는 뭐 1,000만 원 정도도 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신정호나 월천지구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이상이 갈 수도 있는 그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추정도 안 했고요. 단지 지금 현재의 일부 환지된 곳의 경우에 비추어도 엄청난 시세 차익인 것이고 향후 지금 1360평이기 때문에 50% 감보율을 적용한다면 한 680평이 됩니다. 680평이 1,000만 원까지 이른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 중간에 보니까 계획 구역을 또 생산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한 10만여 평 이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과정에 혹시 자연 녹지 지역으로 포함된 구역 속에 아마 후보 부인 것도 있지 않나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네. 별점 자료로 주신 게 이게 추진 실적이라고 주신 게 그거죠? 지금 풍기지구 그렇습니다. 아산시에 시에서 공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걸 딱 보면 2020년 8월 20일 날이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 수립 보고가 있었던 시점인데요. 딱 한 15번째쯤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풍기역지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경과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쓴 거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결국 본인이 시장되고 나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급속하게 추진을 했다. 오로지 본인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나 전임 시장이 시작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론을 시작시킬 요량으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던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박상진 기자입니다. 우선 기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맹희석 후보 사무실에 듣고 왔습니다. 좀 서운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고요. 언론에다가 똑같이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우선 사실 확인 및 제보가 늦어져서 늦게 고발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선거 전이나 선거 초반이 아닌 어제 경찰과 선관위 고발 조치한 것은 조금 이제 늦었지 않나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 시장 JMC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언론사에서 이미 회자가 되고 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과 기자들 간에도 선거 전에 이미 이제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료 같은 거는 이제 뭐 정보 공개한다든지 등기부를 땡겨야지 충분히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제보가 늦었다고 그러고
그 자료를 갖고 늦게 이제 취합을 했다는 말씀인데 막판에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선거에서 그 방점을 찍기 위해서 선관위 늦게 고발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해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풍기역지구 두 번째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면 금강위협 환경청에서 이제 부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늦어지고 사업 추진이 차질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임기산업 오시장 2018년 7월부터 시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성과가 늦어지면 풍기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주들한테 비판적인 여론을 받을 게 뻔한데 왜 늦어진 일을 했을까 좀 의문스러운데 여기 안에 있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 환경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이제 이만큼 후보까지 되셨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난망했지만 후보가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아산에서 큰 정치인 되고 계신데 언론인들과 차담회나 식사 등을 하면서 스킨십을 갖고 이명선처럼 토론이나 정치 토론 같은 걸 하면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지금 자료 수집은 제 기자님 입장에서는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치인이 자료를 달라면 안 줍니다. 예,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그걸 취득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일부 기자님들이 조금 아는 듯 하는 기자님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걸 내놓지는 않습니다. 예,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이 구역이 땅이 어디 있다는 것조차도 늦게 알았습니다. 어디에 땅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만 풍문으로 돌고 있었던 것이고 어느 지역 지번을 알아야 지금 추적할 텐데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을 20만 평의 모든 땅을 다 조회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설사 조회를 해본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거니와 이름을 차명이나 다른 쪽으로 해놓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요번 사건을 통해서 오세훈 후보의 부인 성함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검색해서 찾아낼지도 저희가 그 곤란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오 후보 본인의 이름으로 사진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발 진행하는 거에서 제가 볼 때 민간 주도로 할 때는 오로지 사업성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사업성 있는 곳은 풍기역 주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탕정역 신설되면서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면적을 작게 했습니다. 작게 하고 아주 컴팩트하게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성공을 했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까지 올라갔죠. 자 그렇게 역세권을 예를 들어 만평 이렇게 직접 지구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리고 금방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기역은 메인역이 아닙니다. 정차역입니다. 메인역은 온양 온천역입니다. 온양 온천역도 지금 역세권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풍기역을 대대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한다? 이건 사실 아산이 품고 있는 전철역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은 대방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풍기역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로 국한된다면 그나마도 간이역으로서 탕정역과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되겠구나 이렇게 상상할 텐데 20만 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넓혀야 될까? 더군다나 지금 금강환경위협청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녹지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버렸거든요. 지금 풍기역 고 개활지 그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논 부분 말고 이제 산 기슭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거의 절반 부분이 산의 절반 부분이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인 체육관 그 뒤로부터 전체를 다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 환경 훼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이 부분은 환경 부하가 너무 크다라고 본 겁니다. 저는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했을 리가 없거든요. 여기. 왜냐면 이거 할 때 도하고 시하고 자문위원회를 몇 번을 거쳐서 했습니다.
구역 설정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유역청에 그런 보동이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게 나오리라는 것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쪽에 어떤 게 오면 그때 수정해 나가더라도 난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2020년 10월 14일 날 아산시의 의견 청취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건설 변경하지 않았나요? 예, 여기 표를 결정표를 보시면 2020년 10월 14일에 아산시 의견 청취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때가 이상원이 건경 변경할 때 아닌가요? 정확치는 않은데. 자, 그 지금 원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풍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또는 선관위에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걸로 정리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장 후보 부인이 당락에 관계없이 그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엄청난 이익이 가는 것은 뭐 불문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시장이 돼도 이 부분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누가 시장이 돼도 엄청난 이익이 돌아간다. 자, 이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개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할 것인가?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이 투기를 했든 투자를 했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특정한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한다든지 특정한 권한에 기대서 반사적 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제가 시장이 된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정치적 고발과 다르게 저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공직자들이 자기와 관련된 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개발 행위라든지 행정 행위를 하는 이런 선례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돼도 이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오 후보 부인의 땅이 거기 이제 테리토리 포함 간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고개 밖으로 벗어나 있어야지 상업지를 팔 수 있고 더 부가가치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포함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는 게 나은 거예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아주 핵심을 잡으신 거고요.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 안 시켰으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거는 토지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가 그런 개발 지역에 연결되는 배후도심 또는 배후주거단지 또는 도시기반 시설이 돼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다릅니다. 이곳은 전체가 다 맹지입니다. 개발을 안 하면 그냥 맹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발을 안 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고 개발을 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안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쪽에서 문자 보낸 거 얘기하면 개발 계획이 없던 20년 전에 산 땅이라는데 미리 그걸 갖다가 땅을 살 때는 그런 거 갖다 모르고 샀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땅 산 거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산 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개발 계획에 넣은 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20년 전에
아마 뭐 이제 사무관이나 또는 뭐 그 밑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요새는 시장의 행정 행위가 이해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구매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언론 환경이 지적한 것에 대해 질문에 답변 안 하시네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답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제대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평소에 언론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소통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라고 보고 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문제 제기한 것은 제 사적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시정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또 시정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만큼은 사사로운 인적 관계라든지 친소 관계 또는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냉철하게 짚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지난 20일 날 KBS 토론 때도 원룸을 얘기했었는데 네. 이 다세대 주택 원룸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고 집 없는 성인들이 보통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가 젊은 청년,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사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자료 주셨을 때도 봤는데 오시장 그러니까 개인 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개인 기관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임대사업자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해명이 안 나와서 그런데 혹시 뭐 연락이 왔거나 뭐 그쪽에 뭐라고 제시한 뭐 다른 멘트가 있나요? 아니면 뭐 답변한 게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원룸 부분은 저도 그 원룸 한 채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자가 됐다라는 거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봐서 알고 있었는데 그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추적하지 않았고 뭐 특별하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좀 도덕적으로 좀 떳떳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사적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해서 그 문제는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매입하고 매각하는 이런 과정에 뭔가 의혹들을 제보하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무시했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라는 거를 지금 한 3일 전에 알게 됐습니다. 3일 전에. 아마 기자분들도 전혀 몰랐던 거고 아마 제가 그렇게 했더니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처음 알았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는 오 시장이 갖고 있었던 그 옆에 한 동을 또 그러니까 두 동이 나란히 부부가 샀습니다. 그것도 시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그런데 이제 오 시장은 방송 토론회에서 취임하고 한 1년 정도에 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면 허위 사실이죠. 예. 7월 1일 날 취입함으로써 8월 21일 날 구매를 했으니까요. 뭐 한 달 반 만에 그냥 샀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얘기는 그럼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한 달 반 만에 임대 사업자가 된 게 당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년 후에 샀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한 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기에 바로 부인도 또 한 채를 산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 거는 왜 아무도 몰랐냐면 재산 등록한 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사자마자 5개월만 딱 보유하고 한 6천만 원 정도 차익 남기고 바로 팔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12월 말일자로 재산 신고할 때는 이미 부인께서 샀다 파는 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이제 샀다가 파는 것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했는지 그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매입 시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씀을 했고요. 매입 대금도 참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답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수원에 있는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그 매각 대금으로 지금 구매를 했노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금액은 다른 거 융자를 받았고 또 지금 기존에 보증금을 끼고 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전혀 그 매각 대금이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본인이 신고하고 또 후보 등록할 때 쓴 거, 공시야 재산 등록한 거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입한 목적이나 지금 자금 등에 있어서 좀 의문이 가고요. 특히 그 매입한 거를 보면은 관사가 없어서 월세를 얻었었는데 뭔가 집을 살려고 했다. 다가구 주택을 사서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룸에 거주할 목적으로 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토론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2019년 재산 등록할 때는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본인이 이 공직자 재산 등록 법에 따라서 사실대로 매입 목적을 썼습니다. 노후 대비 투자라고 썼습니다. 노후 대비 투자. 그러면 이것도 노후 대비 투자로 본인이 공직자 재산 등록법에 따라서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어서 거기 들어가 살려고 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이 재산 증식에 몰두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거주 목적으로 한 거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손해를 보면서 매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매각 경위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실제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니까 10억 5천만 원에 매각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다른 것은 윤모 씨에게 11억 원에 매도를 해서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각을 했다. 이렇게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6천만 원에 매도 차익을 얻었고 본인도 매도 차익을 5천만 원의 매도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 후보가 매각을 했는데 그 매입한 사람이 윤모 씨더라고요. 저희는 윤모 씨와 부인 윤 씨 부인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 시민이나 저로서는 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의심을 갖게 되냐면요. 이걸 매입을 하고 매입자가 자기가 거주하든가 그다음에 그대로 뭐 임대 사업을 하든가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든가 뭔가 구입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매입함과 동시에 등기를 함과 동시에 부동산 신탁 등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어떤 걸 사면 자기가 그걸 사용하는 사용권을 갖게 될 텐데 부동산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사용이나 또는 전용이나 처분이나 등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샀는데 자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신탁 등기를 한다?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물론 지금 오세훈 후보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과를 면밀히 수사나 조사를 한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법적으로 매수인이 한 일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떼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부동산이 어떤 흐름으로 갔느냐를 면밀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매도 시기가 언제냐? 작년 2월에 LH 사건이 터져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대대적으로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그때 처분한 겁니다. 스스로 사용 목적을 다하고 다른 목적으로 매도한 게 아니라 그때 민간 계열의 많은 정치인, 시장 군수, 공직자들이 모두 다 자기 의심을 받는 그런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분위기 속에서 처분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처분할 때 혹시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런 매수인이 곧바로 등기와 동시에 신탁 등기를 한 게 지금 오세훈 소유자가 파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뭔가 관리되고 처분되는 데 있어서 담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 후보가 지금 원룸 관련해서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4가지가 됩니다. 매각 경위, 매입 경위, 매입 자금, 매입 시기, 명확하게 발언과 상충되는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